서바이버 시리즈 90일 중반에 펼쳐진 헐크 호건과 언더테이커의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WWF와 관객 사이에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다. 당시 아세니오 올쇼에 등장하여 약물 사용에 관해 거짓말로 일관한 호건을 향한 역반응이 관객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카메라상으로 잘 잡히는 위치에 호건이 아닌 언더테이커를 응원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보이자 이를 압수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칼럼들을 보면 현장 관객들 중에 60%는 호건을, 40%는 언더테이커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경기 중반, 호건이 툼스톤 파일드라이버를 맞고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호건과 대립 중이던 릭 플레어가 난입하여 호건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언더테이커가 호건을 다시 툼스톤 파일드라이버 자세로 들어올리자 플레어가 심판의 눈을 피해 철제의자를 바닥에 놓아 충격을 극대화시켰다. 결국 호건이 패배하면서 언더테이커가 WWF 월드 챔피언에 올랐고, 호건의 완패 장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참고로 이 경기에서 승리한 언더테이커는 당시 26세 8개월에 월드 챔피언에 오른 것으로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을 갱신한 것이었다. 이전 기록은 27세 7개월의 브루노 산마티노였으며, 언더테이커의 기록은 1993년 요코주나가 26세 6개월에 챔피언에 오르며 깨지게 된다. 철제의자의 툼스톤을 맞은 호건은 들것에 실려나갔고, 실제로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물론 철제의자의 머리가 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언더테이커가 무릎을 조여 호건의 머리를 보호할 때 통증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상을 입었다. 호건은 원래 일단 들것에 실려나간 뒤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다가 일주일 뒤에 있을 디스튜즈 데이 인 텍사스 프로모를 찍을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하룻밤 입원하며 진찰한 결과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일 만에 복귀하면서 디스튜즈 데이 인 텍사스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빈스는 서바이버 시리즈 91 개최 6일 뒤에 디스튜즈 데이 인 텍사스라는 타이틀로 $14 95센트짜리 미니 PPV를 개최했다. 이날 편성된 시합은 총 13 시합으로 엄청난 분량이었으나 대부분 의미 없는 다크매치였고, 실제 방영된 것은 후반부 5시합뿐이었다. 참고로 이날 다크매치에 나온 찰스 경이라는 선수는 훗날 파파샹고가 되고, 크리스 차피스라는 선수는 타탄카로 변신하게 된다. 이날 제이크 로버츠는 자신이 결혼식을 망치고 코브라를 이용해 팔을 무는 등 그간 대립을 이어온 마초맨과 대결하여 패배했다. 메인 이벤트는 역시 서바이버 시리즈 91에서 챔피언 교체가 일어났던 헐크 호건과 언더테이커의 WWF 월드 챔피언십 리매치였다. 경기 후반 WWF 회장 잭 터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호건이 상승세를 타자 지난번처럼 릭 플레어가 경기 도중 난입했다. 링 밖이 어수선한 가운데 호건이 폴베어러의 낙골단지를 빼앗아 안에 있던 젤을 언더테이커에게 뿌린 후 롤업으로 승리하며 타이틀을 되찾았다. 사실 빈스는 서바이버 시리즈 시즌에 맞춰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했다. 실험이란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2번의 PPV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즉, 한 번 유료 결제를 한 시청자들이 일주일 뒤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PPV를 보기 위해 재차 유료 결제를 할지 알아보는 일종의 시장조사였다. 서바이버 시리즈 91은
PPV 계약자 28만 세대로 30만 세대 이하로 추락했고 현장 관객은 매진에 가까운 17,500명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디스튜지의 인텍사스는 저렴한 시청료에도 불구하고 PPV 계약 세대 14만 세대, 현장 관객 8,000명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PPV를 쪼개어 2배의 흥행 수익을 얻으려던 빈스의 실험은 실패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험은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서바이버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시드가 부상으로 결장했으며 마초맨을 투입해야 했으나 튜지데이 인텍사스 구매 유도를 위해 제외시켰고, 전년도 서바이버 시리즈 90처럼 생존자만을 모아 그랜드 피날레 매치를 치를 것이라 홍보했지만 당일 아무런 언급도 없이 취소되었다. 결국 서바이버 시리즈는 6일 뒤에 열릴 튜지데이 인텍사스의 예고편이자 3시간짜리 광고라 느껴질 정도로 자체 흥행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나 튜지데이 인텍사스도 마초맨과 제이크 로버츠의 시합을 6분 만에 끝냈고 릭 플레어와 로디 파이퍼의 시합을 다크매치로 편성해버렸으며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브렛은 데릭 상대 마운티가 아닌 스키너와 대결했고, 불독과 워로드는 벌써 PPV에서만 5번째 매치였기에 관심도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메인 PPV에 이은 후속편 미니 PPV로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빈스는 2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된 셈이었다. 결국 스테로이드 파동과 호건의 거짓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WWF는 반등할 기회조차 없이 계속해서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튜지데이 인텍사스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잭턴이 WWF 회장이 호건이 납골 단지에 젤을 사용한 것은 무기 사용이라며 경기 무효를 발표한다. 따라서 호건의 벨트를 반납하고 다음해 1992년 1월 19일에 개최될 로얄 럼블 92의 로얄 럼블 매치에서 챔피언을 가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빈스는 스테로이드 스캔들 정면 돌파를 위해 외부의 독립의료기관을 통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